안녕하십니까. 낭디꿈 김형숙입니다. 더 스토리 오브 낭디꿈에 대해서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스토리 오브 낭디꿈은 챗GPT를 넘어설 수 있는 4가지 인생 공략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작가는 김형숙, 김윤희, 김희진, 박순애, 임정순, 조은혜, 최영단, 최서린, 황주영 9명의 작가가 썼습니다. 유페이퍼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프롤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디꿈은 낭독으로 나와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 디설독으로 나를 브랜딩해서 꿈을 이루어가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김영숙, 나의 마음에도 봄이 왔다. 낭낭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는 책은 나를 춤추게 한다. 소리를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무한 감사를 한다. 낭독을 시작하고 꿈이 생겼다. 그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 나의 취미 생활은 낭독이다. 목소리에 취해 사는 삶이 즐겁다. 금색이 빛과 소금의 소리를 전하는 인생 아나운서 김형숙입니다. 삼행시입니다. 형형색색 무지갯빛 희망을 드릴게요. 숙명 같은 저와의 만남을 통해 꿈과 행복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낭독으로 힐링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낭디꿈 메신저입니다. 오늘도 낭독하며 행복한 세상을 꿈꿉니다. 9명의 작가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김윤희 작가님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여정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이것은 프로필을 쓴 내용입니다. 9명의 프로필이 있는데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윤희, 삶의 여정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자신감 없고 발음이 웅얼거리던 내가 드디어 목소리도 밝아지고 발음도 정확해졌다는 소리를 들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낭독을 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나에게도 그 효과가 나타났다. 더 맑은 소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낭독을 위해 복식호흡을 연습한 결과이다. 아무리 크게 소리를 내어 보아도 목소리가 쉬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 지금 나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치아 교정에 발음이 어려웠었는데 차츰차츰 좋아졌다. 최근에 들은 얘기이다. 낭독으로 인연 맺은 분들이 참 많이 있다. 그냥 책을 조금 더 자신 있게 읽고 싶었던 마음에 시작한 낭독이 나를 조금씩 빛나게 하고 있다. 스치는 인연인 줄 알았던 낭독은 내게 또 다른 경험을 하게 하고 새로운 만남들을 이어가게 하는 징검다리 같다. 이렇게 낭독은 내 삶의 여정을 빛나게 한다. 이 글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기를 희망한다. 김희진 작가님, 유쾌하게, 기쁘게, 낭독에 감사하며 내가 느낀 낭독의 아름다움, 에너지와 웃음 가득하고 서로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 풍성한 낭독 모임의 경험 등을 알리고 전파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갈수록 피어난다. 불어라 봄바람, 피어라 낭독의 꽃, 가슴에서 올라오는 외침이 입으로 눈으로 활짝 벌린 두 팔로 퍼져나간다. 박순애 작가님, 낭독 독서 지도사 양성 과정을 마치고 전자책을 발간하자는 김영숙 대표님의 말씀에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전자책을 발간하고 싶다는 생각과 글쓰기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교차했다. 그러다 이번에 하지 않으면 전자책 발간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기회가 있을 때 같이 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릴 적부터 작가의 꿈을 꾸셨던 분들도 계셨고 현재 작가이신 분들도 계셨다. 글을 아주 잘 쓰시는 분들이셨다. 그런데 얼떨결에 작가가 된 나는 생각만 하다 아침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김영숙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후회했다. 동참하겠다고 시작한 내가 무모하게까지 느껴졌다. 그러셨군요. 그러나 한번
선택한 일을 포기할 수 없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까지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주제에 맞춰 글을 쓰다 보니 어느덧 전자책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할 수 있다며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김영숙 대표와 함께 하신 작가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낭독 화이팅. 순애 작가님 화이팅입니다. 임정순 작가님의 프로필입니다. 프로필이 아니라 프롤로그입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우연히 만난 인연으로 낭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인생사 수많은 인연이 우연적으로 만나지만 이 우연이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게 적지 않다. 나의 낭독은 이렇게 다가왔다. 매주 일요일 오전 6시에 낭독 독서 모임은 나에게 활력을 준다. 매일 주어진 미션 수행은 책을 읽고 낭독을 녹음한 파일을 업로드한다. 나는 낭독 독서 모임을 하면서 카드뉴스를 꾸준히 쓰고 있다. 낭독을 한 후 마음에 와닿는 내용을 예쁜 모양의 카드뉴스로 남긴다. 이 카드뉴스는 내 마음의 소리이고 감사의 편지다. 나는 매일 미소 셀카를 찍어 올린다. 그러면서 나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미소는 나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키워주고 있다. 나는 낭독으로 1인 크리에이터의 삶을 만들어가며 나의 가치와 비전을 창조해가고 싶다. 조은혜 작가님, 나는 낭독을 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그전에는 몰랐던 나의 급한 성격을 알게 되었다. 차분히 읽고 말하려고 노력을 한다. 내가 한 말에 내가 책임을 진다. 대인관계에서 말투는 변하기가 힘들다. 사투리도 쓰기를 좋아했다. 변해가는 나의 목소리에 낭독으로 근육을 키우고 있다. 소리내어 책을 읽고 소리내어 말해보길 바란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말로 인생을 바꿔보자. 최설윤 작가님, 요즘 챗GPT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며칠 전에는 MZ 세대들보다 5060 시니어들이 챗GPT를 인생 이막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 공부한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데 우리의 내면은 어떠할까? 단단한 마음 근육과 자신만의 인생 지도가 완성되어 있을까?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출근 전 거울을 보며 외모를 가꾸든 마음도 가꾸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삶의 본질을 바라보며 자신의 현 이추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으면서 시대의 흐름을 쫓아갈 때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몇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낭독과 필사, TV 리모컨과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평소 즐겨보던 책을 소리내어 읽어보자. 그 다음 그중 마음에 남는 문장들을 공책에 적어보자. 한 문장이라도 좋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하루하루가 쌓여 60일, 100일, 200일이 지나다 보면 작은 성취감도 생긴다. 육아와 직장 일로 스트레스가 많은 3040 워킹맘, 사춘기보다 더 힘든 갱년기를 겪고 있는 50대, 외로움을 달래려 밴드 투어를 다니시는 60대 선배님들께 추천하고 싶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인공지능은 절대 할 수 없는 자기 내면의 자아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근육을 가르길 바란다. 마음의 근육을 기르길 바란다. 그리고 칭찬을 통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최영단 작가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며 무엇이든 해본 적이 많다. 결실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를 설레게 하는 건 목소리로 하는 일들이었다. 녹음 봉사, 인형극 자원봉사 등 오래전에 끝난 일들이 낭독하면서 다시 생각났다. 내가 좋아했던 일들, 이제 낭독을 통해서 나는 다시 꿈을 꾼다. 예전에는 낭독을 당연하게 교육 현장에서 볼 수 있었는데
어느새인가 조용하게 눈으로 읽는 목독이 자리 잡고 도서관에서도 조용하게 책을 본다. 컴퓨터 게임보다 묵독할 때보다 낭독할 때 뇌의 활성화가 활발한 것을 알게 되면서 시끌벅적하지만 낭낭한 목소리로 독서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기 시작한다. 목소리를 훈련해서 자신에게 맞고 듣기 좋은 목소리를 찾아내며 낭독하게 되면 행복하고 즐겁게 된다. 이제 낭독이라는 옷을 잘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권유한다. 함께 가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글을 읽으며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이다. 황주영 작가님, 발음이 어눌함을 몇 년 전부터 느끼고 있었기에 해결 방법을 찾았었다. 얼른 방법을 찾지도 대책에 다가가지도 못했었다. 세월을 좀 먹고 있었다. 코로나는 나의 일을 쉬게 하더니 생각지 않은 곳에다 데려다 주었다. 인터넷. 낭독 독서 모임을 알게 되었고 그냥 읽었다. 시간은 나를 또 더 업그레이드하는 자리에다 끌어다 놓았다. 낭독을 하면서 틀리지 않게 읽고 싶은 마음 간절하게 한 거다. 소리내서 읽었다. 정독하려고 했다. 책 내용의 다양한 감정들의 표정들에 내가 실제 곁에서 보는 것처럼 느끼며 읽어내고 싶었다. 낭독한 내용을 내가 우선 이해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은 꿈도 생겼다. 간절했다. 어눌한 발음은 많이 좋아졌고 단어들이 적시에 나오려고 줄 서고 있다. 발전이다. 낭독이 발음의 두뇌에 약이 된 거다. 글을 소리내어 읽는 일 얼마만인가. 책을 낭독해서 읽고 있는 것이 학생 때와 20대 초반에서 17년쯤 성서를 읽은 때,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기억된다. 빙빙 참으로 먼 길을 돌았다. 많은 시간을 읽지는 못하나 매일 5분 정도는 읽으려고 한다. 내가 살찌워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냥 읽고 있다는 것이 좋아서 생으로 목소리를 내서 읽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올라와 사라지지 않고 문제를 만났다. 계속 읽어내고 싶음이 간절한데 저음으로 읽는 것이 좋단다. 호흡도 써서 말하는 연습을 해보곤 한다. 요가를 해서 복식 호흡은 훈련이 되었지만 호흡이 깊지 않았다. 또 욕심에 발동이 걸려 유튜브에 포랄매의 책 나들이를 개설도 했다. 연습도 없이 읽는 것 자체를 걸음망도 없이 올렸다. 올리고 있다는 것에 만족도에서 계속 업로드했다. 스스로의 만족에 자만이 있었다. 잠들기 전에 들어보기도 하고 이동 중에 이어폰으로 들어보기도 했다. 다시 되새김으로 기억 창고에 저장하고 싶었다. 별 발전이 없구나 느껴지는 시점이 있었다. 낭독 파이팅. 목차를 볼게요. 목차는 프롤로그를 제가 지금 낭독을 해드렸고요. 1장 낭비꽃 메신저 김윤희 작가님입니다. 1%만 깡충 뛰어보자. 칭찬은 나를 춤추게 한다. 소중한 것들과의 만남. 선언하고 선언하라. 2장 낭비꽃 메신저 김형숙. 봄이 오는 소리. 잘했어라고 칭찬하자. 시각적인 매력과 함께하는 즐거운 독서. 낭독 선언문이 나를 성장시켰다. 3장 낭비꽃 메신저 김희진. 낭독을 만난 날 22년 4월 27일. 준비하고 발사. 준비 안 돼도 발사. 칭찬. 카드로 전하는 뉴스라니 무엇을 선언할 건데? 왜 선언하는 건데? 4장 낭비꽃 메신저 박순애. 순애의 낭독 시절. 나, 너, 우리를 기쁘게 하는 칭찬. 나에게 추억을 선물한 카드 뉴스. 나를 변화시키는 자기 선언문. 5장 낭비꽃 메신저 임정순. 낭독은 나에겐 삶의 활력이고 축복이다. 칭찬은 나와 당신 삶의 에너지이다. 카드 뉴스. 내 마음의 소리. 감사의 편지. 나의 일상 선언문 작성하기. 6장 낭비꽃 메신저 조은혜.
낭독으로 성장하고 있다. 칭찬을 잘하는 여자가 되고 싶다. 행복한 카드 만들기. 인생의 목적은 선언하면서 이루어진다. 7장. 낭디꽃 메신저 최서린. 내 마음의 주치의 낭독. 에너지 주머니 칭찬. 숙제가 수련을 넘어 힐링이 된 카드 뉴스. 삶의 마중물이 되어준 아침 금정학원. 8장. 낭디꽃 메신저 최영단. 낭독. 함께 걷는 걸음. 칭찬. 날자 날자 한 번 더 날잤구나. 카드 뉴스 심쿵 카드. 낭독 선언문 꿈이 이루어진다. 9장. 낭디꽃 메신저 황주영. 삶의 활력이 된 낭독. 일상에서 본 칭찬. 마음의 소리. 꿈에 물을 주는 선언문. 에필로그. 그래서 153페이지입니다. 1장 낭디꽃 메신저 김윤희 작가님의 1%만 깡충 띄워보자. 한 달락만 낭독을 하겠습니다. 새로움에 도전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나는 낭독을 통해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전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시작했다. 100% 얻어지는 결과물에 비해 1%만 도전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그리 쉽지 않다. 어렵죠. 내가 내 삶의 낭독을 1%더 성장케 하는 연습으로 몇 가지 실천하는 행동 규칙들이 있다. 첫째, 양치하기. 둘째, 음양탕 마시기. 셋째, 전신 스트레칭하기. 넷째, 목 근육과 입 근육을 풀어주기. 이런 행동들을 한 뒤에 1분 녹음 연습을 했다. 그렇게 시작한 나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소리가 더욱 선명해지기 시작했고 발음이 정확해졌기 때문이다. 낭독으로 나는 보이지 않게 변하는 모습을 나 혼자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나의 목소리를 듣는 이들도 전부 다 힘이 생겼다고 칭찬해주고 있다. 기분이 절로 좋아졌다. 처음엔 과연 내가 낭독을 할 수 있을까? 사람들 앞에서 떨리지 않고 정확하게 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을까? 내심 걱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언제나 감사가 몸에 배어있는 나도 여전히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매번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이제 낭독은 내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두려움 없이 맞이하게 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나는 예전부터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친구를 대한다. 그것은 생명과 상관없는 사물에도 적용한다. 한 분야의 달인이 되기 위해 10년은 그 일을 꾸준히 해야 전문가라고 인정해준다. 나는 지금 낭독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다. 이제 막 걸음마 연습을 하는 아기의 걸음마처럼 아장아장 걸어가 본다. 나는 배움에 있어 속전속결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낭독은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두고 느긋해지기로 했다. 다른 무엇보다 낭독만큼은 급한 마음을 먹지 않기로 했다. 네, 윤희 작가님의 한 단락을 읽어보았습니다. 김영숙 작가님의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 있는 책은 나의 영감을 자극한다. 소리를 통해 내게 전해져 오는 것은 생동감이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봄은 만물이 땅속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시기다. 겨울잠을 자던 동물도 잠에서 깨어나 어슬렁어슬렁 움직인다. 꽁꽁 얼어붙었던 돼지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추려고 발걸음을 옮긴다. 나도 봄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대한민국의 낭독의 날이 제정되길 바라며 낭독 모임을 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했다. 세계 낭독의 날이 있다는 것을 2023년 1월에 알았다. 우리나라에도 낭독의 날이 있어서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을 전파하고 싶다. 건강한 뇌를 만드는 방법은 낭독이다. 낭독이 나를 춤추게 한다. 낭독은 봄과 같은 따스한 햇살을 준다. 사람의 마음을 온화하게 만들어준다.
낭독자들의 마음에 사랑의 발자국을 남겨준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발자국을 남겨줍니다. 다음은 희진 대표님의 낭독을 만난 날 22년 4월 27일입니다. 손 내밀면 닿는 가까운 위치의 두 권의 책. 김용식의 낭독 시대와 김용식의 10m만 더 뛰어봐가 보인다. 각각 낭독 튜터 자격증 과정과 39기 낭독 독서 모임 지정 도서이다. 낭독권 메신저의 정체성을 가지고 더 많은 낭독권 메신저가 세상에 등장하기를 열망하는 김용식 대표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22년 4월 27일이다. 동생으로부터 이런 거 한번 해볼래라는 문자와 함께 김 대표의 블로그 주소를 받았다. 4월 13일에 도착한 톡에서 개강 날짜가 23일임을 보고는 잠시 잊고 있다가 문득 생각났을 때는 이미 개강한 지 나흘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이미 시작한 줄 아는데 이제라도 등록 가능한지 문자 보내니 동영상 시청 가능한지 물으며 계좌번호와 블로그 주소를 보내주었다. 목소리 성형이기에 낭독하는 삶, 성공하는 목소리 초급반 개강이라는 타이틀로 연한 분홍색 바탕에 짙은 핑크색 마이크를 앞에 두고선 핑크색 셔츠를 입은 여성의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였다. 인생이 변하고 돈이 되는 목소리 낭독 초급반 2기 개강 낭디 꿈의 강의 공지. 그때 블로그를 둘러보기는 했지만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었던 것 같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맞다, 맞다, 공감하게 되고 그게 이거였구나 하며 연결되는 그림들이 보인다. 5월부터 시작하는 낭디꿈 힐링 독서 모임 소개 링크도 같이 받았는데 그 후 김영숙 대표와 나 사이는 문자는 주로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였다. 참가하겠다 하고선 안 들어가거나 늦게 들어가거나 한 모양이다. 일일이 전화하여 챙기는 김영숙 대표님의 세심한 배려가 이미 보였다. 작년 다이어리를 보며 기억을 복귀해 봐야겠다. 기억이 복원될지 당시의 감정이 어느 정도라도 떠오를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했을 헷갈림과 자충우돌 속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난감해 했던가를 알고 싶다. 왜 이미 지나간 일을 다시 돌아보고 싶어 하는 걸까? 시작과 지금과 앞으로를 꿰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느끼기 때문인 듯하다. 지금의 나는 주중에는 새벽 4시 55분부터 진행되는 새사모, 새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토요일에는 낭독 튜터 과정, 일요일에는 낭독 독서 모임에 참가한다. 23년 3월부터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침 6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건강 독서 모임에도 들어가 있다. 하루의 시작을 낭독 또는 낭독 관련으로 연다. 매일 낭독 독서하고 각 모임에서 주어진 미션들을 해내려 노력한다. 세사모에서 루이스 헤이의 책 나를 취하는 생각을 읽고 낭독 및 녹음하고 필사하고 필사 사진을 17강 카톡방에 올린다. 세사모에서 이제는 이름이 땡큐 세사모로 바뀐 섹션에 긍정학원과 더불어 올린다. 270여일 가까이 세사모 참가하고 80일 조금 넘게 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늘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블로그, 카페, 인스타 등등에 올릴 것을 거듭거듭 당부하는 김형숙 대표님의 동료 덕분에 여러 참여자들이 올린 게시물들이 굳건하게 자리한 모습을 보는 것은 경탄과 감사를 절로 불러일으킨다. 낭독의 경우 계획을 세우고도 못하고 지나는 날도 많지만 매일의 things to do 리스트에 기입하지도 않을 만큼 must 아이템으로 삼고 있다. 천호식품 김영식 회장님이 생각하면 지금 당장을 강조했는데 아직은 생각이 길고 많은 덕에 생각 대비 실행의 비중이 절반만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타박하지 않으련다.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라고 무턱대고 격려하지는 않지만 거봐 이럴 줄 알았어 라는 식으로 귀염 빼게 만들지도 않으련다. 무책임하고 자기 포장에 급급한 걸까? 그럴지도 모른다. 아직은. 그러나 뭔가 기분 좋게 평안하게 체감하는 건 낭독이 좋다는 거, 즐겁다는 거,
좋아하고 즐거우니 계속하고 싶어진다는 거. 오늘의 낭독까지를 못한 건 찔리지만 내일은 할 거라고 믿으며 미수 셀카를 찍는다. 유쾌하게, 기쁘게, 낭독에 감사하며 내가 느낀 낭독의 아름답고 에너지와 웃음 가득하고 서로에 대한 격려와 응원이 풍성한 낭독. 낭독 모임의 세상을 알리고 전파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갈수록 피어난다. 불어라 봄바람, 피어라 낭독의 꽃. 가슴에서 올라오는 외침이 입으로 눈으로 활짝 벌린 두 팔로 퍼져나간다. 아우, 멋지세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쓸 수가 있습니까? 네, 다시 우리 윤희 작가님의 글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명의 글을 다 읽어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너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시 제가 안 읽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윤희 작가님의 1%만 깡충 띄워보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꿩은 사냥꾼이 나타나서 도망치다가 지치면 눈 속에 머리를 묻는다고 한다. 만약 꿩이 1%만이라도 힘껏 더 힘을 내어 달아났다 하면 그런 우화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평소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조용하기로 버금가는 사람이다. 그런 내가 단 1%만 깡충 띄워보기로 했다. 낭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떨리는 목소리, 불규칙한 호흡으로 스스로 듣기에도 거북했다. 지금은 복식호흡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내가 말하는 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기간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는다. 처음에 나는 1분 녹음하는 것도 힘들었다. 바쁜 일정 속에 그 1분을 낸다는 것은 내 삶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안정을 찾는 나의 목소리를 느끼면서 자기 만족의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친구라는 말은 참 친근함이 있다. 언제든 편하게 대할 수 있고 내가 무슨 실수를 해도 다 용서가 되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몇 년씩 연락이 없다가 만나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일상을 나누게 된다. 내게 낭독은 오랜 친구와 같다. 지금 우리나라가 낭독의 붐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저기 북클럽들을 통해 서로 만나고 책을 읽고 나누면서 혼자 읽었을 때 느끼지 못한 깨달음들을 경험한다. 일명 득계적이라고도 한다. 그 득계적 속에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치유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죠. 김영숙 작가님의 글입니다. 낭독 독서 모임을 통해서 나는 성장하고 있다. 아까 읽었나요? 안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19가 오고 2020년 8월 26일에 시작한 낭독 모임이 내게 봄날처럼 따스함을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다. 삭막한 나의 마음밭에 튼튼하고 생명력이 강한 씨앗이 들어왔다. 그 사랑의 씨앗을 통해 나는 무한 성장하고 있다. 우연히 만난 한 사람과의 인연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그 시절,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낭독 모임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아침 6시 낭독 독서 모임을 통해 자신감과 꿈을 찾고 있다.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보며 낭독 모임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독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나보다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 사람들을 통해 나는 배운다. 나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소리내어 책을 읽어보자. 평소에 얼버무려 말을 했던 내가 정확하게 발음 연습과 복식호흡, 발성 연습을 수시로 하면서 자신감이 붙었다. 내 삶에 용기가 필요하다면 낭독을 추천한다. 내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은 낭독이다. 묵독으로 읽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오감들이 반짝이며 춤을 춘다. 더불어 치매 걱정을 덜하게 된다.
김영숙 작가님이었습니다. 더 스토리 오브 최은재 낭비꿈 중에서 김윤희, 김영숙, 김희진 작가님의 글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쓰고 글을 쓰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 독서 모임은 매주 일요일 아침 6시에 진행이 됩니다. 김영수 대표와 함께하는 낭독 독서 모임. 여러분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